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화면이 제가 한 달에 5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들었던 그 잔고 내역이에요. 이 매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. 그때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복리의 마법과 단타 매매 방법에 대해 주로 다뤄보려고 해요. 그럼 먼저 이 잔고 내역부터 보면 18년도 6월 22일 날 0.0069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거래를 했어요. 7월 24일까지 거래를 해서 10.345 비트코인까지 만들었거든요. 당시 시세로 하면 0.0069 비트코인은 약 5만원 정도 됐었고, 그리고 10.345는 1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 매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엑셀로 전부 보기 좋게 기록을 해놨거든요. 방금 보신 이 잔고 내역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표시를 했고, 그리고 각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몇 번 했는지, 또 거래를 몇 번 하면서 수익률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었는지, 또 각 거래당 레버리지는 얼마나 사용하고 손익이나 손익금은 얼마나 됐고, 그리고 포지션 유지는 얼마나 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제가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에 대한 감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. 이 정도로 하면 나중에 얼만큼 수익 목표를 잡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으실 텐데, 이 감을 잡을 수 있으면 훨씬 동기부여가 잘 되거든요. 또한 내동 매매도 방지를 해줍니다. 하나씩 데이터를 보면서 이 감을 잡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실 데이터는 아까 보셨던 이 잔고 내역을 엑셀로 갖고 온 건데 0.0069 비트코인부터 10.345 비트코인까지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거래를 해서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14만 9,800%죠. 이 수익률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해요. 저도 이 당시의 매매 이후로 이만큼의 고수익률 단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 정도로 사실 기록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단타를 했던 건데,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면서 15만 %까지 도달한 걸 알 수 있죠. 이 정도까지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보시면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,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이런 진짜 복리의 마법을 겪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. 자,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? 저는 이 매매에서는 5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시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1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렇다면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하루 수익률을 얼만큼 가져가면 얼만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계산을 먼저 해보시면 이 목표를 세우는데 되게 좋습니다. 자, 100만원으로 내가 얼마를 벌고 싶냐? 사실 100만원으로 50만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50%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거든요. 자, 그렇다면 하루에 5%를 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 동안 거래를 하니까 430만원 정도 됩니다. 수익률은 330% 정도 되죠. 자,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실 것 같은가요? 내가 100만원으로 한 달에 43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만족을 할 수 있냐? 이거에는 사실 만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내가 100만원으로 1000만원, 1억 원 이렇게 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목표로 갖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내동매매만 계속 만들 겁니다. 그 안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잦은 거래를 자꾸 만들 수밖에 없겠죠. 저는 그래서 하루에 5%씩만 이 목표로 잡고 한 달 동안 거래해서 43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천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전 거래를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에 5% 수익 내는 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. 그 거래하는 동안 내에서 내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만 좀 잘 구분하고 모르는 시장에서는 쉴 수만 있다면, 그런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
5%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죠. 자,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누르는 데 도움이 되죠. 그렇다면 10%로 잡으면 어떨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1,700만 원 정도가 되죠. 1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,7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. 하루에 10%라는 이 수치는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목표를 잡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좀 쫓기는 매매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. 그래서 10%까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욕심을 부리지는 않고 5%만 잡아도 충분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금 보셨던 제가 5만 원으로 만들었던 그 거래에 대해서 물론 이 당시에 제가 하루에 평균 몇 %를 수익 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. 지금 보시면 300% 수익도 있었고 50%, 100%, 3%대도 있었죠.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본 적도 2번 정도 있습니다. 결국에는 근데 이게 월 얼만큼의 수익을 내야 15만 %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하루 20%로 잡고 5만 원으로 시작하면 1,700만 원 정도가 되네요.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아야겠죠. 22% 하면 아직 안 되고 25%로 하면 12만 6천 % 정도 되고 자 26%, 네, 이렇게 하면은 16만 %가 되네요. 25에서 26% 정도 하루 수익률을 평균으로 가져가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5만 %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.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. 제가 15만 % 만들었던 수익률은 하루에 26% 정도로 가져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이 수익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트코인 시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로 비트코인 가치를 계산하면 그 당시에는 1억 원이 됐었는데 원화 자체로만 보니까 8천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감이 오시죠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거래 횟수를 좀 중심으로 한번 이 거래를 보겠습니다. 22일 날은 제가 한 번 거래했고 23일 날은 5번 거래했고 이렇게 쭉 횟수가 정리되어 있어요. 여기서 재밌는 점은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. 이걸 알 수 있어요. 이날은 제가 12번 거래를 했는데 최종 수익률은 24% 정도 되죠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11번, 15번 거래를 했을 때도 16%, 24% 정도 됐습니다. 그런데 6번 거래한 날도 있는데 이때는 50% 수익률을 냈고 또 6번 거래에 100% 수익률을 낸 적도 있어요. 결국에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다라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매매에 중독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내가 아는 자리만 잘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. 자, 다음으로는 매매 횟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었고 매매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부분들을 나타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3번 정도 거래를 했을 때는 5일 정도 3번 거래를 했었고 그리고 5번 정도 거래했을 때는 이렇게 5일 정도 또 있었었고 네, 이런 식으로 이런 분포도를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3번에서 9번 정도를 거래했을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여기에 많이 거래들이 몰려 있죠. 자, 이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물론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싶잖아요. 어느 정도 이 감은 좀 갖고 싶은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. 3번부터 9번 정도 사이. 단타라는 것은 하루에 2번 이상 하면 단타거든요. 저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다. 그래서 내가 한 3번만 단타를 했어도 더 이상 좋은 자리는 없겠다라고 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를 계속 주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매 중독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.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각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거래 태그가 거래 하나당의 이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1부터
194까지 있으니까 저는 한 달 만에 이 5만원으로 1억 원을 만드는 동안 194번 거래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레버리지도 이렇게 있고 포지션을 얼마나 유지했냐, 이거는 지금 단위가 분이거든요. 그래서 108 이렇게 돼 있으면 108분 동안 포지션을 유지했다. 그리고 롱숏에 대해서도 제가 비율을 또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, 당시에 제가 거래했던 것에 대해서 롱과 숏 비율을 보니까 롱이 한 70% 가까이 되고 숏이 30% 정도 되죠. 주로 롱을 보면서 거래를 했다. 그리고 진입 횟수를 보면 좋은데, 이 진입 횟수는 제가 몇 번 진입해서 이 포지션을 가졌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, 쉽게 말하면 분할 매수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진입한 적도 꽤 있었지만,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진입을 하거나 세 번 만에 진입을 한 경우도 있었고,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네 번을 통해서 진입을 한 적도 있었죠. 그만큼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한 번에 이 진입을 통해서 거래를 마치면 되고, 좀 자신이 없거나 뭐 변동성이 좀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진입을 좀 많이 하면 그만큼의 위험도를 또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할 진입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언제나 최소 2번 정도는 분할할 생각을 하면서 처음 거래를 시작을 하고,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걸로 수익을 내고, 그 이후로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제 2번 진입을 통해서 또 좋은 수익률을 내야겠죠. 처음부터 너무 올인하는 듯이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. 네, 그런 점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썼나 보면, 제가 당시 5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,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했을 때 무려 70배 정도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진 않았는데, 워낙 소액이니까 사실 버려도 되는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크게 베팅하고, 이때 시드가 한 번에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제가 이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, 결국 그 스노우볼이 이만큼 커진 거였어요. 뭐 이거는 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, 여러분은 소액이라고 또 너무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레버리지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초기에만 7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20배 정도를 넘지 않게끔 거래를 해왔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20배는 절대 안 넘게 거래를 해야 청산에 대한 위험이 적어도 없겠구나,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레버리지를 정말 높게 쓰는 사람들은 막 40배, 50배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, 뭐 한두 번은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청산 당할 만한 위험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는 애초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. 그냥 이렇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자, 최종 손익도 한번 볼게요. 이 최종 손익은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에 대한 익절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.18%면 비트코인이 1.18%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낸 거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단위로 수익금이 나와 있어요.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단위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요즘에는 테더로 거래하니까 또 좀 표시가 다른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. 그래서 최종 손익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평균적으로 가져갔나 보면 4% 이상 수익률을 낸 게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1% 내로 거래를 한 걸로 보이죠. 2%가 여기니까 사실 2%에 가까운 것도 하나, 둘, 셋, 넷, 한 4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, 대부분은 1%, 그리고 손절의 경우도 마이너스 1% 내로 손절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가장 크게 손절한 건 2%가 안 되는 수준에서 손절을 했어요. 제가 직접 거래를 한 거를 여러분들께 데이터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
사실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맞춰서 이 범위를 넘지 않게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첨불 챌린지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손절하는 범위에 대해서 저는 수동 손절을 하는데 마이너스 2%는 절대 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위험도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. 역시나 제가 이때 매매에서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도 있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이게 손실률이 점점 커질수록 손실 복구율이 훨씬 또 커지기 때문에 자, 손실 복구율도 잠깐 볼게요. 지금 1% 손실하면 이것에 대한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1.01%예요. 그리고 3%를 만약에 손실을 봤다. 3.09%를 수익을 봐야 원금이 된다는 거죠. 10%를 손실을 보면 11.11%고 만약에 내가 시드가 반토막이 났다. 반토막이 나면 2배를 만들어야 원금이 되겠죠. 그래서 100% 수익률이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. 청산 당하면 사실상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99.99% 손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죠. 그냥 새롭게 시드를 충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손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이 포지션을 얼만큼 홀딩하는 게 또 의미가 있냐, 이거에 대한 물음도 참 많은데, 자, 여기서도 이렇게 답이 있죠. 지금 보시면 여기 500분이 있는데 600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10시간 정도잖아요. 제가 10시간 이상 홀딩한 것도 꽤 횟수가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15번 정도 됩니다. 나머지는 그 이하로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고 청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평균 값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. 이 총 거래에 대해서 평균 포지션을 얼마나 유지했냐, 172분 정도 유지를 했고 한 3시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. 네, 평균 3시간 정도 포지션을 유지했다.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기간, 가장 적게는 1분 동안 갖고 있다가 판 적도 있었어요. 당시에 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82% 정도 됐습니다. 평균 손익은 0.38%. 제가 1% 이내로 많이 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평균을 내보니까 0.38%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이 고수익률을 내는 동안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를 이 정리한 표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.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단타는 단순히 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이런 기준들은 있어야 하는 게 이 단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처음에 보셨던 이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다룬 게 있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기준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셔서 위험도 낮은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잘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단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세팅이 필요한지 위험도에 대해서나 목표를 잡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데도 좋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